안녕하세요. 오늘의 집 공간 디자이너 민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동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곳은 경기도 광주의 산 좋고 물 좋은 동네. 로드뷰로 찾아봤을 때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이 집입니다. 소론째 통나무로 지은 집인데요. 숲속 펜션 같기도 편백 사우나 같기도 한 이 방이 사연자님의 공간입니다. 이 집은 22년 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던 사연자님의 외삼촌이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자재도 러시안산 통나무, 건설 인력도 모두 러시아 사람으로 우리나라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이국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통나무가 사연자님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방문도, 벽도, 바닥도 모두 우드톤으로 되어 있어 방이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통나무 벽이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어 벽에 뭘 걸어서 꾸미거나 꽃꽃핀 같은 걸 꽂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건 이런 것? 벽에 왕만두 같이 생긴 게 있던데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콘센트 받침대네. 네네 나름의 이게 인테리어. 네네 필요해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사연자님은 이미 오래전에 방 꾸미는 걸 포기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방이 좀 덜 촌스럽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를 좋아하셔서 오래 모아온 자동차 피규어들을 방 안에 진열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워낙 꾸미기 어려운 방이라 선호하는 게 있어도 반영이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는 사연자님을 위해 난이도 극상의 통나무 방을 아늑하게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메인 솔루션은 이 통나무 벽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입니다. 처음엔 가벽을 세워서 통나무 벽을 바꾸는 방법을 고민했지만 집 전체가 통나무 구조인 상태에서 벽을 다 가려버리는 건 오히려 공간의 조화를 깰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집의 아이덴티티인 통나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꾸밀 수 있는 페인트 시공을 선택했습니다. 통나무의 어둡고 칙칙한 컬러를 중화할 수 있는 화이트 컬러로 한쪽 벽면을 칠해 주었어요. 그리고 포스터와 같이 크고 작은 사각형 소품을 곳곳에 배치해 벽면에 포인트를 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공간 컨셉을 정하기 위해 사연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연자님이 본가로 돌아오기 전까지 깔끔한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셨던 점, 취미로 미니카를 수집하신다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취향을 반영해 세련되고 모던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며보기로 했습니다. 공간의 주요 대가구는 나무와 대비되는 메탈 소재의 제품으로 배치해 공간을 꾸며봤어요. 그리고 취향을 반영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셨던 이 공간에 사연자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채워드렸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공간 함께 보러 가실까요? 오늘의 집. 먼저 방 입구입니다. 기존에는 문을 열면 방 안이 훤히 보였는데요. 출입구와 침대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했습니다. 입구부터 파티션을 설치하면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중간이 뚫려 있는 디자인으로 골라 다양한 시각으로 공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출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미니칸을 방 안으로 들어놓고 싶다는 사연자님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파티션 앞에 이렇게 2단으로 장식장을 배치해드렸습니다. 미니카드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입구 쪽에서 간접 조명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내부에 조명이 매립된 제품으로 골라봤어요. 장식장 위엔 외출할 때 쓰는 향수와 스머지 스틱을 놔드렸습니다. 모닥불 피우듯 불을 붙이면 입구부터 방 안쪽까지 향이 퍼지는데요. 통나무집의 아늑한 감성을 향으로도 느낄 수 있도록 선택한 소품입니다. 문 뒤엔 아크릴 소재 매거진 랙을 설치하고 사연자님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던 자동차 잡지를 정리해드렸어요. 입구에서 들어오면 옷장 공간이 보입니다. 입구 근처에 모듈 행거와 거울을 배치해 외출 동선이 편리하도록 했습니다. 사연자님이 기존에 갖고 있던 옷을 많이 정리하셨기 때문에 부피감이 적은 메탈 프레임 행거를 배치했어요. 이런 메탈 소재는 답답하고 갑갑한 통나무를 보완하기 좋은 재료인데요. 이 메탈 소재와 옐로우 컬러의 조합은 모던하면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행거 하부 서랍장이나 수납 박스를 정리할 공간이 있는 제품으로 수납 공간도 결코 적지 않은 제품이에요. 행거 쪽이 너무 어둡지 않도록 옆에 플로어 스탠드도 같이 배치했는데요. 이렇게 좁은 틈새 공간에 배치하기 좋은 슬림한 디자인으로 골라봤습니다. 기본적인 대가구는 모던함을 살려줄 메탈 소재로 선택했지만 통나무집의 아날로그한 감성도 남겨두기 위해 플립 벽시계 같은 소품을 활용해 주었어요. 방 안쪽으로 들어서면
책상과 침대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가 쪽 벽면은 페인트 시공과 더불어 일부만 컬러가 들어간 면분할 블라인드를 설치해 포인트를 주었어요. 먼저 업무 공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주 3일 이상 재택근무를 하신다는 사연자님을 위해 원래 쓰시는 것보다 한 사이즈가 큰 1.2m 사이즈의 책상을 배치해 드렸습니다. 모니터 받침대도 새로 놓아드렸는데요. 투명한 유리 소재로 골라서 모니터 아래에도 미니카드를 진열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상이 있는 곳이 조도가 낮은 모서리 쪽이라 조명이 필요했는데요. 책상 위는 이미 모니터와 노트북, 스피커 등으로 포화된 상태라 벽면에 부착하는 벽부등을 설치했습니다. 책상 옆 벽면의 큰 캔버스는 창가에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무겁고 갑갑한 느낌을 중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건데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업무와 일상에 필요한 메모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캔버스에 또 다른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잠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 단열 효과가 적은 통나무의 특성을 고려해 책상 안엔 세워서 쓸 수 있는 바리터를 놓아드렸고 바닥 전체적으로는 카펫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퀴가 달려 자유자재로 이동할 수 있는 라디에이터도 같이 구비해드렸어요. 아늑한 공간을 좋아한다는 사연자님을 위해 침대 쪽은 호텔 같은 분위기로 꾸며보았습니다. 부족함 없는 수납을 위해 침대는 서랍형 수납 침대로 배치해드렸어요. 공간에 쓰인 포인트 컬러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침구는 화이트 컬러로 선택했습니다. 그 위에 포인트 컬러의 쿠션을 사용해서 침대 위가 너무 단조롭지 않도록 했어요. 공간 곳곳에 쓰인 블루, 옐로우 컬러와의 매칭을 위해 쿠션 역시 같은 컬러로 골라보았습니다.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줄 소품으로 벽면에는 이 공간의 컨셉을 정하는 데 레퍼런스 이미지가 되어준 바우하우스의 사각 포스터를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침대 옆엔 공간 활용을 위해 스탠드 대신 벽 조명을 설치해드렸는데요. 모던한 공간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1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인 조명입니다. 이렇게 곳곳에 배치한 조명 덕분에 이 공간의 매력은 어두울 때 배가 됩니다. 사연자님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이 방의 모든 조명에 스마트 콘센트를 활용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휴대폰 하나로 조명을 껐다 켜거나 일괄 점등, 소등을 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워서 다양한 컨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터도 구비해드렸어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캔버스에 빔을 쏘면 영화관 같은 공간이 됩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꾸며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던 통나무 방을 사연자님의 취향을 반영하면서 조화롭게 꾸며본 오늘의 비포 애프터 재밌게 보셨나요? 사연자님도 이렇게까지 공간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제 실용적인 부분이 개선되니까 그 부분 많이 좋아졌어요. 편리해졌습니다. 다행히도 바뀐 공간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오늘의 집 비포 애프터는 계속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